손흥민이 이번 시즌 14골 넣은 건 기적 중의 기적이다. 토트넘의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 14골이라는 수치는 나올 수가 없었다. 특히 브렌트포드전 직접적으로 목격된 충격 장면은 손흥민의 14골이 가히 사기적이라는 것에 설득력을 높였다. 현재 유로파리그에 사실상 탈락하며 도마 위에 오른 토트넘에 대한 쓴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이 답이 없는 진짜 이유에 대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비진이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그의 버금가는 심각한 문제가 토트넘에 깊숙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영국 전문가들은 손흥민이니까 시즌 14골을 넣었고 다른 선수들이라면 근사치에도 못 갔을 거라고 지적했는데요. 손흥민은 리그에서 10호골을 넣었는데 이 리그 10골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맨시티의 알바레스도 아직 리그 10호골을 찍지 못했습니다. 대체 왜 손흥민의 골 기록에 대해 이건 불가능한 거였다라며 갑자기 논란이 불거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진짜 공중분해에 임박한 것일까요? 손흥민에 대한 흥미로운 뉴스 보도가 나와 토트넘 현지 팬들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전에 모우라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을 떠났습니다. 모우라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고 올 시즌까지 6년 동안 활약하며 팀의 깨소금 같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올 시즌 최악의 한 해를 보낸 토트넘은 아직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놓기는 했지만 다음 시즌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시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보드지는 새로운 감독, 새로운 단장, 그리고 새로운 선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인과 손흥민만큼은 붙잡아 두려는 토트넘인데요. 하지만 케인은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최다골 기록을 갈아치우며 토트넘의 전설적인 존재로 등극했지만 무관에 지친 그는 올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는 보도가 꾸준히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언론들은 다음 시즌 어떤 유럽 대항전에도 진출하지 못한다면 케인은 토트넘과 이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한테 진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케인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손흥민만큼은 잡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손흥민은 답이 없던 누누 시절에도 토트넘과 재계약을 박았을 만큼 토트넘에 충성하는 선수이나 그런 손흥민의 단단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BBC 등의 주요 언론에 의해 보도된 바이고 드디어 또 한 명의 핵심 선수 손흥민의 이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최근 영국의 BBC는 토트넘은 새 감독을 물색하는 과도기에 접어들었다. 손흥민의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보도했고 이적 시장 전문인 클러치포인트는 토트넘에 큰 것이 온다. 한국의 공격수 손흥민이 올 시즌이 끝난 후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놀라운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어두운 시즌을 보냈다. 때문에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 손흥민은 올 시즌 46경기에 출전해 14골을 넣었는데 그가 토트넘에 데뷔한 이후 가장 낮은 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2015년에 토트넘으로 이적했고 그해 8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폭발적인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21골, 18골, 20골, 18골, 22골, 24골을 성공시키며 토트넘 간판 공격수의 위용을 뽐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EPL 23골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EPL 10골, 총 14골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 14골이 우습게 볼 기록이 아니라 오히려 손흥민이 시즌 20골을 넘겼을 때보다 더 대단한 성과라는 놀라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등의 영국 전문가들은 토트넘과 브렌트포드 전이 끝나고 손흥민을 상상 이상으로 억제하고 있었던 토트넘의 진짜 현실에 대해 깊은 비판을 날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시즌 토트넘의 공격은 마치 가위바위보 게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고 등을 지고 있다가 뒤를 돌면 공격을 나가는 거고 뒤를 돌지 못하면 공격을 못한다는 겁니다. 손흥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도 케인처럼 부족한 미드필더의 기량을 커버하기 위해 많이 내려와 수싸움에 기여했는데 두 명의 압박을 달고 다니는 손흥민이 탈압박으로 뒤를 돌면 공격을 하는 거고 뒤를 돌지 못하면 공격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 말을 요약하면 토트넘의 미드필더진은 전진 패스 자체를 못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백패스 파티가 일어납니다. 토트넘 스타일 특성상 역습 위주 공격을 하려면 스루패스나 달리는 선수를 향해 찔러주는 롱볼 패스가 필요한데 그런 선수가 없고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 헤딩골이 전부인 패턴입니다. 전문가들은 클래스 있는 스루패스나 롱패스는 애당초 원하지도 않는 수준이라며 아예 기본적인 전진 패스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렌트포드전을 예로 들어보면 정말 상식선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충격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역습을 가는 상황에서 미드필더들이 전방에 있는 케인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케인에게 패스를 주고 자신들이 침투를 가져가는 기이한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역습은 수적 우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의 상황에서는 미드필더들이 보름반을 하거나 한 번에 전방에 있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주고 공격을 이어나가는 게 정상인데 패싱력이 부족하니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또 이 장면을 보면 케인이 전방에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미드필더진과 나란히 서서 뒤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부족한 미드필더의 수준을 채워주기 위해 다른 미드필더들과 3미들 라인을 형성한 겁니다.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케인이 아예 홀딩 미드필더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는 손흥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미드필더의 발끝이 아니라 손흥민의 발끝이 빌드업이 시작점이 되고 홀로 탈압박을 하며 스스로 전개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드필더진의 허술함을 커버하기 위해 송케듀오의 개인 능력이 상상 이상으로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손흥민과 케인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이 역할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공격을 나가더라도 전방에서 둘이 공존할 수 없는 상황이 형성됩니다. 즉 토트넘의 주포인 송케듀오는 사실상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손흥민과 케인 듀오가 잠잠해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 둘은 서로에게 집중을 하지 못한다. 우리는 최다 합작골 역사를 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진이 서로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토트넘의 약점을 메우기 위해 다른 곳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케인도 많은 희생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한 건 손흥민이다. 그가 이번 시즌 자신의 포지션에서 제대로 뛴 경기가 5경기나 될까? 콘테는 팀의 전술을 오로지 케인 중심으로 맞춰 케인은 많은 공격 포인트를 양산했지만 손흥민은 이번 시즌 내내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그가 14골을 넣은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케인은 미드필더진의 부족한 패싱력을 보충해주면 되지만 애석하게도 손흥민은 해야 할 일이 더 있습니다. 바로 수비입니다. 잉글랜드의 레전드이자 맨유의 레전드인 루니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한 바 손흥민이 더욱더 심각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고 케인과 차이라고 말했는데요. 패싱력의 부재에 가려져서 그렇지 미드필더진은 수비력도 최악의 수준입니다. 토트넘의 미드필더진은 어떤 조합을 쓰던 투미드를 쓰기에는 무리입니다. 그나마 벤탄쿠르가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용받는 호이비에르와 스킵은 기량 부족이 심합니다. 위치 선정이 안 좋아 순식간에 상대 압박에 싸먹히는 건 기본이고 그러다 보니 수비 밸런스가 깨진 상황이 너무 많이 연출됩니다. 그에 따라 손흥민이 이 부분을 커버할 수밖에 없고 공격력은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팬들은 손흥민의 희생은 가볍게 볼 게 아니다. 이건 부당하다. 한 선수에게 전방위적인 커버를 맡기고 있다. 아무리 승패에 울고 웃는 프로의 세계라고 하더라도 한 선수의 커리어를 이렇게 망쳐도 되는 건가? 아니라고 본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은 손흥민의 잘못이다. 손흥민 자신이 이 운명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 손흥민을 응원하는 팬으로서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희생을 강요하고 미래가 없는 클럽에서 뛸 이유가 뭐가 있겠나. 결단하지 않으면 손흥민은 또다시 힘들어질 것이다. 토트넘은 케인과 손흥민 빼고는 정말 제대로 된 선수가 없다. 토트넘이라는 이름값에 가려져 있어다. 프리미어리그 하위권에 가도 제대로 된 주전 경쟁을 할 수 없는 선수들이 태반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토트넘이 이강인을 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토트넘도 이강인과 연결되는 EPL 팀들 중 하나고 현지 매체들은 이강인이 한국 선수라면 누구나 우러러보는 손흥민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 그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뛰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강인이 토트넘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팀을 떠난 뒤 토트넘의 문제점 중 하나로 창의성의 부재가 지적됐고 토트넘은 지난 여름에도 창의적인 플레이 메이커를 영입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강인은 창의성에 대한 토트넘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 스퍼스 웹은 토트넘의 이번 여름 최우선 과제는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영입하는 것이다. 더 이상 손흥민과 케인이 희생당하는 걸 볼 수 없다. 이강인은 1,500만 파운드 정도면 영입할 수 있을 것이며 반드시 유용한 선수가 될 것이다라며 이강인 영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손흥민이 어떻게 당해왔는지 지켜봤기에 이강인이 절대 토트넘에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역시 빨리 토트넘을 탈출하길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